하창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어떤 말로 요약을 해주셨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은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은근슬쩍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나 업종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자, 요즘 잘 가는 섹터들이 있고 관련된 그룹주들도 있고 좋은 모습인데 은근슬쩍 52주 신고가 야금야금 올라온 이 종목이나 업종 뭘까요, 본부장님? 네, 은근슬쩍 52주 신고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 섹터는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네, 리오프닝 쪽에서도 특히나 이 엔터 쪽은 좀 시끄럽게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일단 색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화장품. 네, 화장품 쪽에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처음 이제 화장하기 시작할 때 과연 화장을 많이 사용할까? 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박스권으로 가거나 주가가 좀 밑으로 처지는 기조가 나왔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해외 수출 비중들이 굉장히 좀 좋아진 상황이고 특히나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군들 보시면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런 화장품 계열들이 일본 지역에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대규모 이제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 리오프닝에 대한 좀 좋은 이슈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좀 커지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여행 청신호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련된 부분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기사들 좀 보시면 리오프닝이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들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 쪽만 좋아졌지 우리나라한테는 큰 영향을 못 준다라는 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강력하게 나올 수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키워드를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은근슬쩍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우리가 2차 전지에 너무 쏠려 있는 시선을 한번 리오프닝 쪽으로 다시 좀 세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을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아이패밀리 SC를 좀 아이패밀리 SC. 네, 해당 종목을 보시면 항상 CNC 인터내셔널이랑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두 종목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7%대 거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기울기의 가파르기를 보시면 2차 전지 대장주와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는 기울기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오고 그렇네요. 있고 또 거래량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전부 다 2차 전지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섹터에서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해외 산업적인 성장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롬앤으로 굉장히 조금 유명한데요. 네. 이 색조, 특히나 립스틱, 립밤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10대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20대로 넘어오면서 뷰티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활용을 하면서 지금 20대 후반까지 이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립 제품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좀 인기들을 많이 끌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좋아졌고 이번에도 또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색조 쪽 관련된 부분은 일본 지역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그쪽에서도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K-뷰티에 대한 비중이. 그래서 성장성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업의 영역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회사의 가치를 보다도 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30대까지 지금 또 이 영역을 확대를 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까지 만약에 영역을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젊은 층에서의 립 제품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지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품 브랜드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쌍끌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미국향 그리고 유럽향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를 체크를 해봤고요.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 화장품 말고 다른 쪽에서도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좀 쉬어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네. 항공주를 좀 선택을 했는데 항공주. 네, 제가 이번 또 주말에 일이 좀 있어서 인천공항에 좀 방문을 했는데 어우,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네. 많더라고요. 제가 한 8, 9시까지 있다 왔는데 뭐 플랫폼들이 정말 엄청나게 가득 차 있어서 이 여행의 인기가 진짜 엄청나구나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주항공을 좀 선택한 이유가 네. 일단 LCC 업체들이 실적은 턴어라운드 되고 있지만 항상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좀 단행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또 LCC 쪽에서 대형 항공사를 사실 고객 수로 이긴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에 제주항공이 좀 압도적으로 일본 여객에서는 독보적인 좀 지위를 차지를 했죠. 그만큼 빠른 정비를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마련을 해놓은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에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이런 항공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기조는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쪽에 대한 노선까지 다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아직까지 좀 중국의 입국자 수나라든지 이런 흐름들 좀 더디거든요. 근데 이게 중기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95%대까지 좀 회복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항공주들 중에선 TA항공이 그나마 제일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좀 쌍바닥을 찍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상승력이 나온 다음에 단기 박스권을 다시 만들어내면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단기 상승 상단 라인 뚫어주게 되면 신고가 패턴, 아까 보셨던 그런 색조 화장품들처럼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금의 순환이 돌았을 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굉장히 커서 해당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항공까지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항공주들은 계속 이야기 나오죠. 지금도 어느 정도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중국까지 완벽하게 오픈이 되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근슬쩍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는 섹터 이야기,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대표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리오프닝주 중에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항공 골라보았습니다. 항공이요? 네. 저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네.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 네. 그래서 올해도 그 실적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최대의 화두는 아무래도 대한항공과의 합병이겠죠. 그쵸. 하지만 이 합병이 올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주요국 호주나 중국이나 영국은 완료가 됐고 이제 미국, EU, 일본만 남은 상황인데, 일본은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사전 협의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네. EU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이제 심층 심사가 8월 초에 발표가 되고, 그 발표에 따라서 미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잘 해결된다면 아시아나 항공이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골라 보았으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혹여 시세가 잘 나온다면 2만 원 정도까지는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